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미분의 응용 6번째 커브 스케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분을 활용한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이제 그리는 것을 커브 스케칭이라고 하게 되고, 이러한 이제 커브 스케칭은 다음에 이제 단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먼저 이제 우리가 y는 fx라고 하는 어떤 2차원 평면상의 그 함수를 간단하게 이제 f라고 표기를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이제 범위를 그 정해야 되는데, 일단 뭐 이 책에서는 범위를 먼저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의 그 단계를 통해서 이제 범위가 어떤 이제 그래프가 이제 전체의 어떤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범위를 이제 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 이제 도메인은 이제 정의역과 이제 공역을 모두 포함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와 네 번째, 그리고 이제 뭐 이 호리존탈 어심토트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버티칼 어심토트는 이제 우리가 수직 정근선을 의미하게 되고, 이제 대부분의 어떤 우리가 유리 함수에 있어서 이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직 정근선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어떤 우리가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뭐 탄젠트 함수라든지 어떤 뭐 삼각함수와 같이 그런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제 우리가 수직 정근선을 이제 고려를 할 수 있고, 이제 뭐 수직 정근선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함수의 극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함수는 이제 first derivative에 의한 derivative 테스트에 의한 것과, 그리고 second derivative 테스트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함수의 개형이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먼저 우리가 이제 1개 도함수를 통해서는 어떤 함수의 이제 증가와 감소와, 그리고 이제 로컬 익스트리마, 즉 이제 극값을 이제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컨드 데리버티브 테스트를 통해서는 그래프의 이제 컨케이비티, 즉 이제 그래프의 이제 오목하냐, 그 오목볼록을 이제 알 수 있고, 또한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하는 변곡점을 이제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티컬 탄젠트 라인은 우리가 퍼스트 디리버티브 테스트에서 이제 로컬 엑스트리마를 찾으면 이제 버티컬 탄젠트 라인은 뭐 자동적으로 찾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즉 이제 우리가 극값에서 기울기는 0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이제 탄젠트 라인이, 다시 이제 잠깐 착각을 했는데, 호리존탈 탄젠트 라인은 이제 로컬 익스트라마로 찾는 것이고, 이제 버티컬은 이제 수직 탄젠트 라인이기 때문에, 이 수직 탄젠트 라인은 이제 도함수의 1개 도함수의 이제 극한을 체크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티컬 탄젠트 라인은 주로 우리가 이제 인플렉션 포인트에서 이제 많이 찾을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리존탈 어심 토트는 이제 fx가 이제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것과 이제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것에 대한 이제 극한 값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어떤 우리가 이제 함수를 그래프를 그릴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범위를 이제 정해서 그리게 되는데, 하지만 어떤 함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범위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대에 해당되는 것을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으므로 만일에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떠한 경향을 이제 나타내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이제 극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어떤 엘리먼트 펑션으로 구성된 함수는 어떤 이제 이러한 무한대로 갈 때 어떤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면 뭐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뭐 계속 그 감소를 하거나 혹은 계속 증가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혹은 이제 증가 감소는 우리가 앞서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그러한 점들을 다 찾으면 이제 그 증감에 대한 것들은 다 찾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 둘 중에 하나이므로 이제 극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터셉트 부분은 이제 그 함수값이 이제 0이 되는 그 값을 우리가 찾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그 fx가 이제 0이 되는 그 x 값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영상에 살펴보았던 이제 뭐 뉴스턴 메소드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수치 해석 방법이 있긴 있는데,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정식의 근을 이제 찾아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러한 값을 구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 인터셉트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과정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는 현 시대에는 별로 의미 없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전히 뭐 고등학교 과정이나 대학 과정에서는 이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념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제 실제 뭐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러한 방법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었던 뭐 뉴턴 시대에나 사용했던 방법이고, 뭐 굳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하는 현 시대 사람들은 그 알 필요가 없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3차원 공간상의 그래프까지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2차원 평면상의 어떤 그래프를 이제 컴퓨터의 도움 없이 그리고자 할 때, 또한 어떤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알고자 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이런 말을 하면 혹자는 어차피 컴퓨터로 다 할 건데 이러한 것을 굳이 뭐하러 배우냐 라고 이제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건데, 이제 그러한 논리면 이제 AI 시대가 도래한 이제 미래에는 우리가 더 이상 학교를 다닐 필요도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고,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러한 문제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알고 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입시 제도가 과열화되거나 이제 발달된 나라일수록 이제 수학을 깊이 하고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제 수학을 어떤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입시 제도 하에서 이제 인간의 서열화를 위한 도구로 수학을 접하기 때문에 이제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제도 하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뭐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제 앞으로도 뭐 바뀔 수는 없다라고 보고, 어쨌든 이제 그러한 제도 상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는 위치에 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마인드가 아닌 어떤 이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지식들을 쌓고 어떤 문제 해결에 이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찾을 때
이러한 수학적인 방법들이 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에 의한 이제 그래프의 그 개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떤 함수가 이제 미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스무스하고 이제 어떤 그 불연 속점이 없이 이제 연결이 되어진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이제 이 y 이꼴 fx는 이제 디퍼런시 그 A불이라고 하는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이제 스무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뾰족한 점이 없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함수가 이제 변화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커넥티드는 이제 불용속점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1개 도함수에 의해서 이제 이 부분은 다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디리버티브 테스트에서 다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f 프라임 다시 이제 y 프라임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그 증가를 하고 있는 이제 함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제 f 프라임이 이제 0이라고 하는 것은 0이 아니고 이제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소 함수임을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계 도함수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컨케비티를 이제 알 수 있고, 이제 먼저 그 y2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이제 그 위로 오목이라고 하고 혹은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고, 이제 y2 프라임이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아래로 오목 혹은 위로 볼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2 프라임의 그 부호가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에서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게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y 프라임의 그 부호가 이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뀌는 점은 이제 앞서는 이제 그 이계 도함수에 의해서는 이제 그 y 프라임이 그 0이 안 되는 점에서 이제 부호가 바뀐다라고 하면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하고, 하지만 이제 y 프라임이 이제 0이 되는 점은 이제 기울기가 0이 되고 다시 이제 기울기의 값에 이제 부호가 이제 양이었다가 이제 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점을 이제 로컬 맥시멈 혹은 로컬 미니멈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제 극대 극소라고 하고, 또한 이제 그 y 프라임이 0일 때 이제 극대나 극소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y2 프라임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제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혹은 위로 오목이기 때문에 이제 로컬 맥시멈, 즉 이제 극대가 되게 되고, 반대로 이제 그 y 프라임은 0이면서 이제 y2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이제 아래로 볼록 혹은 아래로 오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오목 같은 경우는 이게 아래로 오목, 이제 이 그림이 이제 위로 오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을 볼록, 이렇게 된 것을 오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 이제 영어권에서 배우는 그 책에서는 이제 컨케이브로 모두 통일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뭐 유아까지 염두에 두신 분들은 가능하면 원어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제 우리나라 뭐 수학 서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 사용을 하긴 하는데, 어차피 뭐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래프의 어떤 그 대강의 형태, 즉 이제 개형을 그리는 데는 이제 이 정도만 알아도 이제 충분한 정보가 제공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항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4차까지는 아마도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제 한 번쯤은 다뤄봤을 건데, 이제 다시 한번 뭐 복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요즘 대학 시험에도 뭐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는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는 또 이제 그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이제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또 그림은 그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4차 이제 다항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먼저 이러한 그 디리버티브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증가 감소와 이제 오목볼록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두에서는 뭐 이제 도메인을 먼저 정해라라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도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오목볼록에 대한 이 함수에 대한 어떤 특징을 모두 찾은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범위를 이제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이제 그 범위에 해당되는 이제 값들을 조사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그러한 범위가 미리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이제 이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하면, 뭐 미분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고, 이제 미분을 하면 그 4x 세제곱 플러스 18x 제곱 플러스 24x 플러스 8이 되게 되고,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조금 더 간단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어떤 이제 f'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이제 극대극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x 값이 이제 극대극소가 되는 값을 이제 바로 찾을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식이 0이 되게 하는 x 값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과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이제 어떤 중요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제 어떤 그래프 상에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무시하고 바로 세 번째 부분에서부터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일단 극대극소가 되는 포인트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분의 1을 표시를 한 다음에, 일단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에 대한 우리가 이 f'의 값을 조사를 해보면, 일단 뭐 우리가 아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값을 대입을 해보면 그 값이 이제 0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식으로 이제 값을 하나씩 대입을 해서 이제 나오는 값들을 조사를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이제 2분의 1에서 무한대로, 즉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함수의 증감은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즉 이제 f'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값을 대입해서 조사를 해보면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목볼록을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 함수를 이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12x 제곱 플러스 36x 플러스 24가 되게 되고, 일단 12로 묶은 다음에 다시 그 함수를 보면 다시 이제 x 플러스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게 되고, 이제 물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값들을 찾는 것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꼴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이때 이제 또 f2'이 만일에 0이 되거나 혹은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그 점은 이제 인플렉션 포인트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인플렉션 포인트를 기준으로 어떤 이제 그래프의 이러한 그 부호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때 이제 우리가 플러스는 그 이제 아래로 볼록 혹은 위로 오목을 플러스라고 하고 이제 위로 오목 다시 이제 아래로 오목 위로 볼록을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 경우도 앞서와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인플렉션 포인트에 대한 값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이 값보다 작은 값을 대입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 값보다 큰 값과 이 값보다 작은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값을 조사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그 부호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그 부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제 오목, 볼록, 오목으로 이제 그 그래프의 전체적인 개형을 이 두 개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떤 이제 조금 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이제 그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서 정리한 부분을 이제 다시 이제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인플렉션 포인트는 우리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로 찾았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기준으로 이제 오목볼록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찾아야 될 것이 이제 인터셉트 부분인데 이제 4차 함수가 0이 되게 하는 방정식의 근은 우리가 어떤 근의 공식도 없고 이제 찾는 것이 그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즉 이제 첫 번째로 주어졌던 그 4차 함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이제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었고 그리고 이제 풀이의 해설에서도 이제 뉴턴 메소드나 이제 컬큘레이터를 사용을 하라는 것은 결국 컴퓨터를 이용을 하라는 의미고 따라서 이제 결국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수기로 작성하는 단계를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결국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어떤 정확한 값이 아닌 그래프의 개형만 그리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식으로 뭐 개형은 그릴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좌표 평면상에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하면 얼추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값이라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경우는 뭐 계산기를 활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뉴턴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이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계산한 값이 그 마이너스 1과 그리고 마이너스 0.160713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계산이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y 이꼬르 0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두 개의 부분을 이제 통과하는 그래프로 이제 작성이 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제 y 절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주어졌던 식에 x를 모두 0을 대입을 하면 이제 남는 값은 이제 1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 그래프에서는 1이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 교차점이 이제 1에서 통과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는 실제로 이제 그 명곡점이면서 이제 최대값이 되는 부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증가와 증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서 그 처음에 주어졌던 그 4차 함수식에서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값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제 계속 증가를 하고 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이제 뭐 4차나 이제 짝수 제곱으로 가면 어차피 음의 부호는 상쇄가 되기 때문에
계속 뭐 증가를 하는 다음에 이러한 그 y 값이 계속 증가를 하는 함수로 뭐 당연히 나올 것이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결국 어떤 중요 포인트를 뭐 이제 모두 작성을 해보면, 먼저 이제 그 극대값은 없고 이제 모두 이제 극소 값이 됨을 알 수 있고, 물론 이제 인플렉션 포인트에 대한 것은 어떤 극대 극소를 조금 논하기는 애매한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극소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개형의 특징을 이제 모두 나타낸 그 도메인의 이제 범위는 이제 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에서 1까지, 그리고 y 레인지는 물론 뭐 더 짧게 끊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2에서 이제 마이너스 8 사이로 이제 범위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뭐 이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값을 가져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